지난번 영상에서 10년 뒤 승자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주셨죠. 가솔린은 여전히 단순하고 안정적이다. 디젤은 연비는 좋지만 결국 관리비 폭탄이다. 하이브리드는 과도기라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결국 전기차가 미래다. 맞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답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과 세계 시장의 변화는 점점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대답을 더 명확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며 웃고 있는 건 전기차입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전기차만이 웃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차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이죠. 구조가 간단해서 정비소에 맡겨도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큰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20만, 30만 킬로미터 이상 타도 별 문제 없이 유지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값이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일 때는 탈만하다 싶다가도 2,000원으로 치솟으면 한 달 유지비가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장거리 운행자일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즉, 가솔린은 안정적이지만 기름값이라는 외부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은 어떨까요? 한때 경제성의 대명사였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싸고 연비는 더 잘 나오니 장거리 운전자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건 달콤한 착시였습니다. 인젝터, DPF, 터보 같은 고가 부품들이 수명을 다하기 시작하면서 정비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20만 킬로미터를 넘기면 수리비가 수백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차를 오래 가져갈수록 연비로 절약한 돈보다 정비비로 잃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경제적이다라는 인식은 장기 소유자에게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책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 이전에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2035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IRA 법안으로 전기차 지원을 강화하며 내연기관의 설 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조금을 앞세워 전기차 전환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가솔린과 디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연기관은 이제 몰락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웃을까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첫째, 유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충전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제 별 메리트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요금은 과거보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름값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솔린 차량이 리터당 10km를 간다고 가정하고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이라면 100km를 가는데 17,000원이 듭니다. 반면 전기차는 킬로와트당 250원을 기준으로 5kW 효율을 낸다면 같은 거리 주행에 5,000원만 필요합니다. 3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심야 충전 요금이나 완속 충전 혜택을 활용하면 비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한 달 주행거리가 긴 사람일수록 전기차 유지비의 체감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둘째, 구조적 단순함입니다. 가솔린 차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냉각수, 타이밍 벨트 등 교체할 게 너무 많습니다. 디젤은 여기에 DPF 청소, 인젝터 관리까지 추가되죠. 반면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 오일 교환도 필요 없고 매연 저감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마저 회생 제동 덕분에 마모가 늦습니다. 즉, 고장이 날 확률 자체가 적고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건 소비자에게 시간과 돈 모두 절약이라는 큰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셋째, 정책 지원입니다. 이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밀어주는 흐름입니다. 한국만 봐도 전기차 구매 시 수백만 원의 보조금,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혜택이 붙습니다. 해외는 더 강력합니다. 미국 IRA 법안은 자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면서 전기차 판매를 밀어주고 있고, 유럽은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못 박으면서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시장을 만들어주니 전기차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판을 깔아놓은 셈입니다. 넷째,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이 부분은 내연기관차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테슬라는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로 차가 점점 똑똑해집니다. 차를 산 날보다 1년 뒤, 2년 뒤 기능이 더 늘어나고 성능이 개선되는 경험을 줍니다. 내연기관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차량의 진화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거죠. 여기에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차량 데이터 서비스까지 연결되면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됩니다. 이 모든 요소 때문에 결국 전기차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기름값 절약 차원이 아니라 정비 부담, 정책, 환경, 기술 진화까지 모든 흐름이 전기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초기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연기관과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웃는 건 맞지만 모든 전기차가 다 웃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격이나 전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5만 달러짜리 차량을 4만 달러대까지 끌어내리며 점유율을 방어했죠. 소비자는 환영했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울상이었습니다. 이 가격 전쟁은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라 버틸 체력이 없는 기업은 탈락하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중국 BYD는 또 다릅니다. 물량 공세로 시장을 압박합니다. 한 달에 수십만 대씩 생산해내며 단순한 내수 시장을 넘어 유럽과 동남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지만 쓸만한 전기차라는 전략으로 세계 판매 1위를 위협하고 있죠. 테슬라와 BYD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우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전기차 왕좌를 차지하겠다. 여기에 한국의 현대기아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EV6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까지 석권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죠.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으로 승부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그림자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CATL,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파나소닉.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이고 그 배터리를 누가 안정적으로, 싸게, 오래 공급할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 LFP와 NCA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완성차의 판도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가솔린 디젤의 몰락은 단순히 옛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전기차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냐, BYD냐, 현대기아이냐, 아니면 배터리 기업이 진짜 권력을 줄 것이냐. 승자는 이미 전기차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중에서 누가 최후에 웃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내구성과 단순함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기름값과 규제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몰락이 확정적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잠시 숨고르기용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나 정책 지원이 줄어들면 순식간에 입지가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존재죠. 결국 웃는 건 전기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기차 전체가 아니라 전기차 내부 경쟁의 승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테슬라처럼 혁신으로 살아남을지, 중국 BYD처럼 물량으로 밀어붙일지, 혹은 현대기아처럼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할지, 아니면 배터리 회사를 지배하는 쪽이 진짜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 승자는 분명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중에서 누가 웃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뒤에도 테슬라가 독주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물량 공세가 세계를 장악할까요? 혹은 한국이 배터리와 디자인을 무기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그 논쟁을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어갈 테니 기대해주세요.